안녕하세요. 2020년도 제37회 관세평가 기출 해설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험은 그래도 좀 예년에 비해서는 관세평가 과목 자체가 조금은 좀 명확하고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가정 형태로 문제 전반에 곳곳에 이제 다 스며들어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좀 많이 차단했던 그런 시험이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점 문제부터 6번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다 조금 난이도는 조금 평이하게 좀 출제가 됐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난이도가 평이할수록 좀 명확한 기준을 정확하게 적지 않으면 완전한 점수를 획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의외로 고득점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러면은 관세법 관세평가 37회 한번 관세평가 한번 문제를 볼게요. 이제 50점 문제 한번 보시면은 물음 이제 3개로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물음 같은 경우는 10점짜리가 이제 30조 1항이랑 2항의 내용 중심으로 결정 원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관세법 30조 1항이랑 2항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 법 규정 중심으로 서술을 충분히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은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이제 물음 2번이었죠. 비용이 13개, 무려 13개의 비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13개의 비용에 대해서 각각의 평가 처리를 진행을 하고 근거들을 명확하게 서술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좀 묻는 물음이었고, 나머지는 이것에 대한 결과값 정도 적어주시면 됐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 비용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소재한 수입자 I는 수출국에 소재한 수출자 P와 풍력발전세트 5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대요.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발전세트는 매매 가격 한 대당 20억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요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지급 금액으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대당 20원, 한 대당 20억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매하는 것은 총 5대를 구매를 하기 때문에 총으로 하면 100억이 직접 지급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조건은 FOB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도 다 명확하게 좀 주려고 많이 노력이 된 출제 형태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비용을 한번 보면 P사의 요구로 선적 전까지 A은행이 발행한 대금 지급 보증 서류를 제시를 해야 되고, 필요한 서류는 1억 원이다. 그래서 두 번째 비용 같은 경우도 평가 판단을 우리가 진행을 바로 해보면 P사의 요구로, 이런 문구들이 있죠. P사의 요구로, 그래서 수출자의 요구에 의해서 대금 지급을 확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급 보증 수수료 형태로 또 1억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접 지급액으로 좀 볼 수가 있고, 해설 5.1에서 말하는 그 확인 수수료의 성격과 유사한 성격으로 좀 평가 판단을 해주셨으면 됐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용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비용은 우리나라에 소지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세 번째 비용은 교육훈련비네요. 교육훈련비가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교육훈련비에서는 우리는 항상 거래 조건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비교육기관에서 훈련과정의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다 과세되는 항목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고, 교육훈련비는 3억 원으로 지급이 되었다. 3억 원으로 지급이 되었죠. 그리고 다음으로 제조 공정 완료 이후에 4번 비용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사양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맡고 검사 비용을 지불했다. 그래서 네 번째 쟁점 비용 검사 비용을 지불을 했는데, 이 검사 비용은 1억 원을 지불했다. 근데 우리가 검사 비용을 평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제조 과정의 좀 필수적인 요소인가, 이런 부분을 좀 봤었고, 여기서도 보시면 해당 검사는 제조 공정과 관계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약정한 바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검사 비용이긴 한데 1억 원을 지급하긴 했는데, 해당 검사는 제조 공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요거는 간접 지급액으로 판단하기는 그렇고, 구매자의 자기 계산 비용
쪽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비용들도 쭉 나오는데 그 다음 비용들도 한번 보시면은 특별한 계약서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세트 제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공을 한다. 그래서 쭉 나오는 것들이 이제 생산 지원비들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생산 지원비들이 5번부터 쭉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쭉 볼게요. 풍력 터빈용 블레이드 5세트 생산 지원의 요소로서 10억 원이죠. 10억 원. 그 다음에 6번 비용도 보시면은 네. 네. 어디까지 됐어요, 지금? 4번까지 하시면서 풍량이 뭐라고 하시나요? 아,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네. 아, 여기서부터? 아, 지금. 아까 뭐 풍력 발전. 네, 검사 비용 여기까지 했거든요? 아, 예, 여기까지.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면 될까요? 네. 네. 할게요. 하면 되죠. 네. 그리고 여기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제, 풍력 발전 세트 제조에 이제 어떤 생산 지원적인 요소가 좀 지원이 되고 그 비용들이 5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번부터 쭉 보시면은 생산 지원 요소로서 블레이드, 터빈용 블레이드를 10억 원. 그래서 생산 지원 비용으로 10억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됐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가로치고 조금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디자인 비용이 3억 원이 포함이 되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독립적인 비용으로 판단을 하니까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 포함돼서 그대로 더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류 발전기 10억 원이 또 있죠. 생산 지원 비용으로 똑같이 교류 발전 비용도 10억 원. 그 다음에 7번 쟁점 비용으로는 동력 전달 장치 부품 11억 원. 이것도 똑같이 생산 지원으로서 11억 원. 그리고 뭐 손실률 10%를 고려해서 스페어를 더 줬다. 그렇다 하더라도 총 토탈 비용으로 더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발전 세트에 쓰이는 기술 지원 5억 원. 이것도 생산 지원으로서 똑같이 5억 원. 그 다음에 전력 제어기기 생산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검사 장비. 이것도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검사 장비니까 생산 지원 요소로서 똑같이 3억 원. 그러면은 생산 지원으로서 토탈로 하면은 지금 생산 지원으로서 39억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권리 사용 계약이 좀 나오는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하고 2억 원을 지급을 했죠. 그래서 10번 비용으로는 10번 쟁점 비용으로는 권리 사용료 2억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권리 사용료에서 판단할 때 항상 중요하게 판단 관련성과 거래 조건성이 다 조건으로 줘버렸어요. 그래서 충족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그냥 평가 판단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래는 관련성이나 거래 조건성을 판단을 하기에 보통 문제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명확한 기준이 많이 제시가 됐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다만 헷갈릴 수 있었던 거는 원천징수 부분인데 우리는 항상 이제 지급하는 금액이 중심이었지 수령하는 금액이 중심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공공의 4.16 이런 것도 보시면은 지급하는 금액을 중심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2억 원을 지급했으니까 그 사람이 뭐 1.5억 원을 뭐 수령을 했다 이런 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2억 원 지급한 금액으로 그대로 더해주면 되고 11번 비용 정점 비용 같은 경우는 운임이 나오죠. 운임. 그래서 11번에는 운송료가 가산 요소로서 지급이 되는데 3억 원. 3억 원이 지급이 됐죠. 3억 원. 그 다음에 12번 쟁점 비용으로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2천만 원이 지급이 되었다. 보험료가 2천만 원이 지급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번에 국내에서 건설 장비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13번 쟁점 비용은 국내 설치 비용이었는데 이 비용들은 우리가 오히려 나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공제요소 측에서 좀 확인을 해볼 요소가 있는 거지 뭐 우리가 더해질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더해진 요소들은 총 토탈 직접 금액 100억의 간접 지급액들을 쭉 더해주시고 이렇게 쭉 더해주시고 이거는 4번 비용은 더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생산지원 비용 더해주시고 가산요소, 운임, 보험료까지 더해주시면은 총 토탈로 하면은 148.1
2억이 산출이 되겠습니다. 100억에 148.2억. 이렇게 1번 문제는 평가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 그래서 토탈로 이제 문제 3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부분 마지막 물음 3번 답안 작성하실 때는 조금 쟁점 비용들을 각각 구분하시면서 명확하게 서술을 해주시는 게 아마 점수 받기가 더 수월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물음 2번 중심으로 근거들을 명확하게 서술할 수 있었으면 기출문제 우리가 점수 획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수출 판매 문제가 나온 건데, 이제 우리 수출 판매는 거의 매년 나온다시피 하는 주제라서 이번에도 역시 출연을 했는데, 물음 1번 보시면 수출 판매 개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나왔으니까 소유권과 대가의 교환, 국제 간의 이전 이런 충분한 개념들에 대해서 서술해 주셨으면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례 해설, 사례 평가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1+1 거래였죠. 의류를 1000벌을 주문을 했는데 1000벌이 더 온 거였어요. 그랬을 때 나머지 1000벌 어떻게 평가 처리하면 될 것인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은 아마 쭉 읽어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1000벌의 가격에 대해서 실제로는 2000벌이 선적이 돼서 온 거죠. 계약을 그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보이스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1000벌, 1000피스에 대해서 금액을 그대로 결정을 했다. 이랬을 때 과세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때도 모두 다 그대로 인정이 된다. 그걸 협의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 자체가 수출 판매, 같이 선적되고 같이 온 거니까 하나의 계약된 거래로 봐서 그대로 수출 판매 거래로 인정해서 과세 가격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별도로 평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 수출 판매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대로 인정된다. 그 다음에 문제 3번부터는 이제 기타 방법들이 쭉 나와요. 2, 3방법, 4방법, 5방법, 6방법 이런 게 한 문제씩 쭉 나오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3번 보시면은 이상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 관세평가 목적상 동종동질 유사물품 개념에 대해서 각각 서술하시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행령 25조, 26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됐고, 그리고 물음 2번도 보시면은 사례 하나, 두 개 주면서 차이 조정 여부에 대해서 과세 가격을 산출하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과세 가격을 산출하라. 그렇죠? 과세 가격을 얼마로 할지. 사례 1번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차이 조정을 하려면은 유한 가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줬어요. 그래서 공표된 가격표 이런 것들 다 줬죠. 그래서 B가 도매상에게는 20%, 소매상에게는 15%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평가 대상 물품은 지금 도매죠.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250원에 대해서 지금 도매로 이제 차이 조정을 해야 되니까 250원에 대해서 도매상에게는 20% 할인을 해주죠. 그러면은 50원 할인을 해주니까 결론적으로는 200원이 단위당 과세 가격이 될 것이고, 여기 이제 수량 곱해주시면 됐겠죠. 사례 1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례 2번을 보시면은 사례 2번도 유효한 가격표가 여전히 유효한 가격표가 여전히 좀 주어지고, 2,000개 미만인 경우에는 수량으로 구매할 때는 500원, 그 다음에 2,000개 이상일 때는 475원으로 거래를 한다. 동종에서. 그때 우리가 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1,700개니까 2,000개 이하죠. 그러면은 500원으로 그대로 평가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가격은 이제 수량 있으니까 곱해주시면 됐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 4번에는 4방법, 5번에는 5방법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왔어요. 그래서 4방법의 결정 과정을 기술하고 과세 가격을 산출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좀 간략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됐을 것 같고, 과세 가격을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이제 4방법 적용을 할 때는 우리가 단위 가격을 산정하는 것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전기 면도기 1350개에 대해서 산출을 하고자 하니까 이제 개수는 이렇게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기준을 줬어요. 다른 고려사항은 없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따로 답안지에 이런 고려사항들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아도 괜찮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신고로부터 9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비용들은 좀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 가격을 선정할 때는 400개가 들어간 9만원. 그래서 단위 가격을 선정을 할 때 우리가 9만원으로
선정을 하고, 이때 개수가 1350개였죠? 1350개였으니까, 이때 가격이 제가 계산을 해왔는데, 121, 1350개 내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 이 각각의 비용들이 사방법에서 어떻게 평가절이 될지만 고려해 주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물품 대금 이건 크게 상관이 없죠.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비용들은 그냥 무시해 주시고 쭉쭉 넘어가시고 여기서 우리가 가져와서 뽑아서 쓸 가격만 쓰시면 돼요. 필요 없고 그다음 또 필요 없고 국내 판매와 관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윤 및 일반경비 쪽으로 그 다음에 조세가 이제 또 주어졌네요. 이렇게 딱 명확하게 그냥 줘버렸네요. 이렇게 좀 어떤 계산을 보통은 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딱 줘버렸어요. 그냥 그 다음에 이윤 및 일반경비도 비교를 해봤는데 100분의 100씩 우리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20%를 가져다 쓴다고 하면은 이윤 및 일반경비가 20%율을 적용을 했을 때 금액이 24300,000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세 및 공과금이 주어진 금액이 11150,000원이 되기 때문에 단위 가격에서 다 빼주면은 총 토탈 가격은 860,050,000원으로 평가 처리를 해주셨으면 됐겠습니다. 그래서 이윤 및 일반경비, 조세, 공과금 이런 것들 우리가 주어진 비용들만 뺄 수 있는 비용들만 가져다서 쓰면 됐었고 그 위에 불필요한 비용들은 굳이 뭐 건들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용들을 뺐으면 가격이 좀 아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됐을 것 같고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오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그냥 계산 문제였죠. 그래서 올해는 참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차이 조정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세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 뭐 세간의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없어서 오방법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거의 상황을 다 명확하게 좀 주어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비용들을 가지고 여기 다음 비용들까지 해서 이 비용들을 가지고 오방법을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비용들을 먼저 판단해보면은 우리가 오방법 할 때 더해져야 되는 비용들 학습하신 것대로 하시면 원자재 비용 더해지고 인건비, 조립 비용, 그 다음에 간접 비용, 플랜트 간접 비용, 그 다음에 구입 비용, 그 다음에 권리 사용 요거는 이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죠. 그리고 운임 및 보험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윤 및 일반경비가 통상적으로 수치와 일치된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탈로 더해지는 금액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원자재 비용, 원재료의 비용으로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립 비용, 그 다음에 네 번째 금등 같은 간접 비용 20만원, 그 다음에 설계도 구입 비용. 구입 비용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그 판매자가 구입을 한 거니까 원가 요소로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권리사용료 지급한 거는 우리가 뭐 가산 요소로 따로 지금 이거 오방법에서 보고 있으니까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운임 보험료 3만원, 그 다음에 이윤 및 일반경비도 통상의 비율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가정으로 줬기 때문에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돼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 더하면은 요 정도 금액으로 평가 처리를 진행해 주셨으면 됐겠습니다. 그리고 물음이인데 하나 더 있었죠? 물음이 하나 더 있고 동종 또는 동료 물품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이런 것들은 자주 출제됐던 부분이니까 시행령 27조 이런 것들 뭐 법 시행령 중심으로 명확하게 서술을 해주셨으면은 뭐 큰 어려움 없이 3점 획득하는 데는 가능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문제. 6번 문제가 이제 굉장히 좀 특이했는데 요게 우리가 고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35조에서 이제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35조가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고시 규정을 명확하게
좀 그대로 서술해줬으면은 뭐 점수 받는 데는 무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시 그 부분들을 막 암기가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좀 당황하셨거나 제대로 못 쓰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산출식도 다 고시 나와 있는데 그대로 쓰면 되죠. 뭐 제품 가격에 내국 물품이랑 외국 물품 섞여 있는 것 중에서 뭐 외국 물품 이런 것들, 이런 거 좀 명확하게 정해 주셨으면 됐고, 그 다음에 각각의 요소의 결정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이것도 다 고시에 그대로 이제 항만 바꿔서 나와 있으니까 분리해서 서술하셨으면 됐어요. 뭐 제품 가격 뭐 1에서 6방법 쓴다, 뭐 외국 물품 1에서 6방법 쓴다, 뭐 이런 것들 다 고시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고시 규정대로 써주면, 우리 구매 가격 등 이런 거 적용하는 거 있었죠? 구매 가격 등.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적어 주셨으면은 크게 무리 없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는 그냥 고시 규정을 그대로 쓰는 문제라서 향후에 뭐 이런 고시 규정들이 이런 형태로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으니까 고시 규정들도 10점짜리 형태로는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기출문제 해설은 좀 간략하게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출제 경향 자체는 매년 좀 바뀌기도 하고 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출제가 명확하고 좀 객관적이고 좀 난이도 좀 하향 조정됐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또 이렇게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현재 준비하시는 거랑 너무 큰 틀에서 뭐 벗어나지 않게 동일하게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6번 문제 나온 것처럼 고시 규정들은 10점짜리 형태로 추가적으로 정리하시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오늘 기출 해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